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이 막바지가 되면서 벌써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해가 돼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 어떨 때는 참 기다려지고 반갑기도 하다가요. 또 어떨 때는 1년 벌써 갔어 싶어서 아쉽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1년이 가서 새해가 밝아온다는 게 어떻게 좀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좀 아쉬우신가요?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서는요, 1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 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화면에 항상 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이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염태식 대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엄대리님 오랜만에 어쩐 네. 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연말이 돼서 네. 이제 증시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올해를 잘 정리하고자 그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부장님께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정리 잘 안 됐나 보죠? 항상 저는 정리가 잘 됩니다. 머리부터 정리하세요, 머리부터.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좀 살살 인사 좀 해주시고 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룰은, 항상 저쪽 편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네. 룰은, 그래도 날카로운 얘기. 네, 디스부터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분은 제가 디스를 하기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네, 이것도 디스 같은데. 아니, 부장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 어디 가셨어요? 김우정 연구원님? 찾지 마세요. 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니, 예정으로는 다음 주에 네. 크리스마스 때 대만으로 여행 간다고 자랑해 놓으셨는데, 네. 벌써 여행 가셨나? 일찍 갔나 보죠. 별로 그렇게 그래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네, 관심 없으세요? 갑자기 띡 연락이 와서는 그리고 무슨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혹시 이런 시청률이 높은 이런 네. 공공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 거 봐서는 그래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자리만 비우면 이건 안심할 수가 없네요. 앞에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엄태식 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막 신랄하게 얘기했던 부분들 네.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네, 엄대리님 언제죠? 한 2달 만에 뵙나요? 네, 그 정도 된것 같네요. 그렇게 네. 춥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뵀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잘 지냈고요. 네, 오늘 네. 여전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머리가 곱슬이세요? 아니면 파마를 하신 거예요? 또 연말에 올해 한 해를 잘 정리하고자 정리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네. 좀 좀 뭔가 괜찮으신가요? 네, 말이 좀 논리적이진 않은데 좀 정리를 잘 해보고자 머리를 네. 파마하셨다. 네. 근데 파마는 잘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네. 파마 전에를 보셨으면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파마 전에. 근데 전에는 파마 안 하셨지 않으셨어요? 파마가 네? 그때는 약간 풀린 상태였고요. 네. 네. 지금 다시 이제 파마가 들어간 상태고요. 네, 뭔가 원래부터 곱슬머리이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를 잘하려고 한다면 뭔가 꼬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부장님도 해보세요. 반사. 반사. 저는 워낙 네. 머릿결이 일단 그 자연 곱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상태로 머리를 기르게 되면요 아주 멋있게 되죠.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 기르는 거요? 네. 저도 그건 못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차마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네, 확인할 길은 없는데.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냥 그렇게 우기고 다닙니다. 특히 과거에 저 어렸을 때 아주 소싯적에 유치원 때 네. 그때 한참 유행했었던 신성우님 그런 테리우스 머리 이런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유치원 때 하고 다녔었습니다. 유치원 때요? 유치원을 어제 좀 실업계를 나오셨나요? 그렇게 그때부터?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실업계라기보다는 일단 좀 유치원에서 좀 방황하던. 방황하던. 인생은 먼저 미리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혹시 먼저. 브릿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흰색으로 했습니다. 진짜로요? 저 이것도 확인할 길은 없는데, 네. 자, 연말이 되면서 참 막년의 계획도 많이들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저번 주에 막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그날 집에는 잘 들어가셨나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항상 아끼는 후배들 그리고 아끼는 친구들 와서 이렇게 그런 조촐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못 들어갔죠. 네. 그런 자리들 물론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멀리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굳이 온다고 하는 거를 제가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 자리인데 오랜만에 그런 자리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이 문제가 아니라 네. 술보다도 그 사람과의 사람의 끈끈한 정, 그런 거 없던데요?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디스나 뭐 신랄한 비판이 오갔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때 모였을 때 이제 제가 있고 먼저 온 두 친구가 있었다. 네, 다음에 올 친구가 두세 명 있다. 막 이제 네. 얘기하다가 그 친구 오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또 한 친구 늦게 온다. 근데 걔 말이야 또 막 이거 하다가 그 여자들이 좀 잘하는 건데. 전문입니다. 네, 남자분들도 장난 아니신 것 네, 같은데요. 그 장난 아닌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엄대리가 또 한엄대리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이 부장님의 주량이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술을 잘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아. 혹시 같이 술 한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론 있죠.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량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자진 실토하셨나?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뭐 네. 술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저의 주량의 한 20배는 엄대리 주량입니다. 네, 그렇게 잘 드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거의 샤워하듯이 하고 삽니다. 와, 저 그렇게 술 잘 먹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와. 되게 조용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술잔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시나? 그냥 사람이 변하죠. 네, 그렇- 신기하네요. 그렇지 않고 이제 주변에 또 이제 그 아리따운 여직원이 또 옆에 앉았다. 사람이 와 어떻게 저렇게 싹 변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예. 유부남들을 이렇게 폭로 방송을 하세요. 아닙니다. 혹시, 가정을 지켜드려야죠. 혹시 NS 카야? 네.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여직원이 이렇게 메신저가 띵 날아와서 엄대리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당황스럽죠. 어제 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없이 사사롭게 많이 그러시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당황하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요? 사실인가요? 되게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표정이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뭐 이게 굳이 밝혀야 될 사실이 있어도 오늘 반지 안 예. 끼셨네요. 결혼 아. 반지. 반지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부장님도 안 끼지 않으세요? 저는 반지가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상황이어서 옷을 몇 번 좋은 걸 다 긁었더니 그래요? 별로 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 그 대신에 마음만은 거의 간직하고 있죠. 항상. 그럼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멋있다고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얘기를 해서 드렸을 때 이 새해가 밝아오면 저희가 한국은 한 살을 먹잖아요. 네. 나이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한국이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새해가 되면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한 살씩 먹는데 엄대리님 한 살을 더 드시면 몇 살이세요? 이게 밝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겉에 외모로 보시기에는 이제 추정이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몇 살인지 30대 같으신데 예. 40대, 40대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런 되게 보는 눈이 정확하시네요. 저는 내년에 만으로 32살이 되고요. 네. 예, 한국 나이로 34살이 됩니다. 예. 오. 이제 곧 30 중반에 이제 또 다가가는 되게 어. 그런 안타까운 한 해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대리님도 이제 새해가 되는 게 좀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 나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점점 먹어갈수록 한 살 한 살 네. 나이 먹어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아쉬워. 몸 상태도 다르고 이제 예, 몸은 네. 술 마시게 그래도 되면 술 잘 드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력을 관리를 비축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 배 잘해야 쪽에다 이렇게 비축을 계속 해놓으면서 에너지를 비추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알코올이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면서 한 해 한 해 어디까지나 보아야죠 이제. 네, 끊임없이 디스하시는데 엄대리님도 저희 방송 중에는 그냥 기탄 없이 막 말씀하셔도 돼요. 네. 욕은 못 하시거든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사랑하는 후배고 아끼는 네. 후배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따갑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다 받아야죠. 네. 나가서는 뭐 네, 말 못하세요. 나가서는 뭐 네, 부장님은 새해가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반사. 저는 새해가 돼도 20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가끔 이제 보시던 분들이 얘기를 지금 또 하는데 저 디스하시는 거예요? 네. 미리 막으시는 거죠? 근데 얘기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 앵커분이 참하고 그렇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근데 그래서 또 나이를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하면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근데 잘 지내? 이러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를 시작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 나이보다 많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적게 보신 거예요?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인가요? 그냥 그 보통 이제 앵커의 자리가 항상 그래도 나이보다 좀 높게 그래서 약간 좀 패널들과의 이제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네.
저를 지금 좀 감싸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숨을 쉬시네요. 끝까지 얘기하기에는 네. 특히 그래도 엄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서 그 앵커분 네. 딱 뵙고 이상형이다 라는 얘기를 함부로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엄대리님이요? 네. 제가 원래 너무 아무한테나 이쁘시다. 막 던지는 사이라서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막 던져주세요. 되게 처음 뵀는데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예. 뒤에가 안 궁금하시죠? 네, 여기까지 네.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막상 직접 봤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도 술자리에서 막상 봤는데 아,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졌다가 네. 네, 다시 좀 평정심을 바로 되찾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항상 들었다 네. 놨다. 네, 그게 들었다 놨다 인생이죠.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이렇게 새해가 되는 게 네. 뭐 반가우세요? 아니면 조금 아쉬우세요? 네, 그 아까 30대 중반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34시요. 바로 정상하시네요. 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40대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36, 7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가운 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있을 건데 네. 저는 아니고요. 근데 뭐 나이는 뭐 보통 이제 광고에서 나오기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2014, 2015 아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연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정신 연령이 가장 낮은 사람은 아마 네. 예. 정신 연령만 따진다 그러면은 누구 못지않게 유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그냥 뭐 외모에서 조금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생물학적 나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마인드만 정신만 그냥 젊게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부장님은 나이를 먹는 게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쉽지도 않다 이러는 거세요? 당연하죠. 뭐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나이 먹기 무섭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이 체력들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약간 눈이 좀 침침해가는 이런 느낌들. 그래요? 아니요.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네. 아니고 예를 다른 분들의 드시는구나. 예를 너무 본인 얘기처럼 하시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배가 또 나온 것도 없고 여전히 뭐 스키니 바지 입을 수 있고. 네. 제가 부장님을 보면요, 되게 이 뭐랄까 아직도 좀 굉장히 젊으시다라고 느끼는 게 이 머리카락이 정말 숱이 많으세요. 이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디스를 하시는군요. 아니 디스가 네. 아니라 칭찬이에요. 아, 칭찬이에요? 예, 예. 머리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시면서 머리 숱이 좀 없어져서 고민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죄송한데요. 네. 머리 얘기는 엄대리님 계신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머리 예쁘게 파마하셔서 잘 어울리시는데. 파마를 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파마를 하는 이유가 네. 일단 그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이제 이런 그 가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꼬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덮는다. 이런 근데 상황이다 아직 뭐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티 전혀 안 나고 네. 자연스러우세요. 하나로 완벽히 감췄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이런 데 다니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직 필요 없어요. 아니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보다 이제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술잔 돌리고 이렇게 딱 오다가 엄대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좀 아프셨나요? 많이 울컥한 이 마음. 좀 특히 뽑아서 드리세요. 그게 많이 아프시면. 지금 현재 인체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부할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보면 그럴 때 아마 저는 한 50대 부장님께서 앉아 계신 줄 알고 한 잔 받으실 줄 했는데 엄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위에서 봤었을 때 혹시 그 컴플렉스신가요? 아니, 저는 가만히 듣고만 계시니까. 제가 윗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요. 컴플렉스는 아니고요. 네. 보통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항공 사진으로 위에서 이렇게 스캔해서 딱 보는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찢어집니다. 네, 그래 가슴이 찢어지기까지 하세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네. 머리 관리 잘하십시오, 앵커님도. 특히 저요? 관리요? 예, 관리 잘하셔야 네, 돼요.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어서 오히려 좀 많아서 좀 관리가 안 되죠. 이건 뭔가요? 이 분위기는 뭔가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모든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다 예쁘고 좋은 걸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14년이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이번 해에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전문가님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염대리님께 먼저 여쭤보면 네. 뭐 이번 연도에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세요? 사실
네, 뭐 갑자기 슬퍼지지 마시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셔서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또 약간 슬픈 얘기인데 또 슬픈 나이를 한 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젊은 나이 이런 얘기해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매년이 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 말에 지금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똑같다. 네, 매년 매일 매달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네. 너무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너무 매일 슬픈 돈 거죠. 벌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걸 매일 벌려고 노력. 네. 매일 잔고가 쌓여가는 기쁨? 네, 그런 거 충분히. 그래 잘 보세요. 엄대리의 매매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저번에도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매매가 아주 뭐 알아주신다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잔고가 순식간에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라가나요? 올라가야 좋을 텐데. 앞자리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네, 엄대리님이 지금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네. 결혼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네, 2년 조금 안 됐죠. 아직 그 2세 계획은 없으세요? 이세도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아무래도- 호구조사하는 것 같긴 한데. 아침마당 같아요.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본인이 계획을 잡고 있죠. 점점 슬퍼지네요. 네. 그냥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비공식적인 이세는 뭐 충분히 어디서 잘. 맨날 이상한 음모론으로 방송을 저희 방송 19금 아니에요, 부장님이.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게 전체 관람가이거나 예. 청소년도 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청소년도 봅니까? 네, 채널 돌리다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사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들었던 얘기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너무 허물없이 후배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가운데 네, 지금 정리 잘 안 되시는 안 거죠?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대리님이 뭐 이번 연도에 뭐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좀 그게 좀 기억에 남는 일일 텐데 그렇죠. 좀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다 뭐 이러신 것 같아요. 내년에 집 샀잖아요. 그래요? 네.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최근에 집을 큰일이 있으셨네요. 네, 그거는 사실 이건 대입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게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한 게 좀 뿌듯한 요즘 일이고요. 집 네. 자가집을 마련하기 참 그것도 어려운데. 강남입니다. 그래요. 네, 강남권에 뭐 자그마한 한 40평대 집 정도밖에 못할 정도의 재력이십니다. 네, 이거 약간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었고요. 네, 조그마한 집을 이렇게 마련하셨구나. 네,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번 연도 그것만으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기억에 남지만 이제 그 담보대출을 열심히 상환해야 되겠죠. 앞으로. 네. 뭐 이제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집을 마련할 때 대출 끼니까 뭐 열심히 갚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새해에는 또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새로운 가족이요? 이혼하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2세가 태어나서 네.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인터뷰를 하고 약간 아침마당 분위기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술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몸 술을 관리 좀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 7일? 7일이요? 5일 거래일 중에 7일? 네. 점심 엄청나시네요. 포함 뭐 이제 저녁 이렇게 다 농담이고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거는 한 사람 사나이의 풍류죠. 네, 그래서 멋진 또 친구입니다. 이제 포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들었다 부장님은 부장님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뭐 올해의 뭐 개인적 이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있어요? 네, 개인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그래도 SS증권 방송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미쳐난 저를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시게 하는. 부장님도 올해부터 같이 하셨구나. 올해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봄에 처음 합류해서 그때 그냥 거의 조용히 지내고 있던 저한테 그 이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그래도 남는데 시간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네가 나와서 좀 해줘라 그런 어려운 부탁을 받고 그래서 없는 스케줄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감사한 마음으로 와봤더니 뻥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재밌게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1년 동안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뭐 떠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처럼. 새로운 시작. 그런 가운데 그쵸. 특히 1년 동안 막 던지는 제 얘기들 막 가려가서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이쁜 앵커님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내년에는 고생이죠? 그러네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년에는 새로운 앵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게 놀리시네요.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뭐 이렇게 보니까 저희 3명 중에 제일 전문가들의 수다에서 고참이시네요. 그렇죠. 한참 네. 초기에는 제가 가운데 앉아서 이제 어떤 그 다른 두 분의 좀 험악하신 두 분을 데리고 예, 그때 분위기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특히 네. 한쪽 분 이쪽에 그때 앉아 계셨던 분은 덩치가 김우정 연구원만한 이런 분이 계셨었고 또 오. 옆쪽에 앉아 계신 분은 좀 왜소하지만 왜소하긴 한데 무슨 얘기 드리면 자기 자랑만 하고 네, 그런 분 사이에서 이게 캐릭터 독특하신 분들 있으셨네요. 그렇죠. 예. 아빠 가끔 아실 겁니다. 그 두 분은 그때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셨을 네, 텐데 모니터링에서 어떤 분인지는 알죠. 중간에 이제 그 패널을 이제 다스리는 입장 쪽에서 한쪽에 질문을 했다가 한쪽으로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아, 계속 말씀하셔서? 아니요. 왜냐면 이쪽에서 분명히 제가 질문한 건 이건데 결국에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아, 그래요? 돌고 진행이 안 돌아서 예. 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만약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돼서 해서 오늘 수익이 얼마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뭐 물론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질문과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한 해였었습니다. 그 초반에 진행을 했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함께 이 전문가들의 수다 네.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여름이었는데 그랬었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부장님이 가운데 계셔서 네. 이 월드컵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 월드컵 그랬었죠. 예. 축구 얘기만 한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그날 수밖에 없었죠. 방송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축구 얘기를 했었던 거, 뭐 그랬던 네. 건 기억이 남는데 네.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아, 그렇죠. 그때만 네. 하더라도 앵커님이 거의 이제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지금도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알지 네, 뭐. 제가 항상 질문 드리고 이러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부장님 맨날 시장 얘기한다면 한숨을 쉬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엄대리님 저번에 방송하셨을 때 이렇게 자료를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 자료는 이제 머리에 다 넣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종이가 저희들에 비해서 대부분에 비해서 조금 두꺼우신 것 같긴 한데 커닝 페이퍼죠. 커닝 페이퍼인가요? 네. 네, 좀 대놓고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오다가 지하철에서도 계속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와, 같이 저, 오셨구나. 예, 네. 오다 그 같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서 막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스마트폰도 막 뒤지면서 보는데 그래서 자료 많이 준비하는구나 하고 딱 봤더니 무슨 자기가 산 종목 게시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업무를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게시판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겠죠. 이거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바로 아니다. 반발 댓글 달고. 네, 뭐 그런 알바인가요? 네, 열심히 뭐 일하신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앞서서는 2014년에 개인적인 이슈를 여쭤보긴 했는데 그러면 좀 시장 얘기까지 겸해서 2014년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이슈들 있으신가요? 일단 한숨을 먼저 이렇게 네. 쉬게 되는데요. 일단은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장이었고, 네. 네, 좀 네. 좋았던 상당히- 기억은 없으신가요? 뭐 좋았던 기억은 돈 번거.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 수익을 낸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억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좀 힘들었다. 네. 이제 좀 힘들다는 말을 몇 번 해주셨는데 부장님은 어떠신가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올 한 해 내내 시장 얘기 드리면서 드렸던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죠.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자꾸 시장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을 돌렸었죠. 혹시 주말에 뭐 하시느냐? 아니면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느냐? 뭐 이런 네. 쪽으로 돌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러셨죠. 이유가 잘 가는 장이었으면 이런 얘기 필요 없죠. 그냥 종목들 얘기 막 하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저거 사세요 이런 얘기 네. 막 풍성하게 하면서 전문가들의 수다가 물론 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고등학생이라도 주식을 사서 돈 벌었다. 내가 그 어렵게 알바하는데 알바비로 주식 사는데 돈 벌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도 살 수 있나요? 물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전 국민이 장이 좋아서 제 주식을 목이 매시네요. 그럼요. 그런 장이 언제 올까? 이런 네. 그런 생각에서 그냥 갑자기 목이 맸습니다. 울컥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예, 그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이었으면은 솔직히 많이 아쉬운 척이죠. 근데 시장이 저질이고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더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빨리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울컥한 감정들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 해 동안요? 그러면 한 해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올 한해서 좀 특이했던 거는 앵커님만 만난 거? 아니요, 시장에서요. 아, 시장에서요? 올 시장에서 네. 좀 특이했던 거는 시장에서 앵커님 만난 거? 죄송합니다. 옆에서 그냥 비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정신력이 좀 낮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네. 기억에 남는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러고 보니까 머릿속이 하얀데요. 근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는 초에는 종목 장세가 막 움직이면서 돈 좀 챙겼다가 한 4월 달부터 한 또 여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별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2분기 때는 그렇죠. 네. 2분기, 3분기 때 재미가 없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좀 만져보나 싶은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내년도 그렇게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항상 기대가 없을 때 보통 소개팅 나갔는데 네. 와 되게 이쁘대. 그러면서 친구가 되게 이쁘대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 많이 하고 나갔다가 딱 왔는데 갑자기 오크족 분들이 나와 계시면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 이제 게시판에 글 달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포장 아. 잘하시는 빨리 그럼 포장하세요. 호빗 쪽. 영화 보셨나요, 그거? 이거 같이 보려고 엄대리랑 오늘요? 아니요. 기획은 하고 있는데 어. 싫답니다. 저랑 같이 보기 싫답니다. 네, 뭐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팅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안 됐으면은 내년엔 잘 되겠지 뭐 이런 분위기는 이번에 소개팅이 좀 별로였었는데 혹시 다음번에 소개팅은 진짜 김태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대한 거랑 똑같다 보니까 그러면 그 김태희 씨가 만약 나오면 네.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오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호빈 영화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따지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네. 비가 나온다며 그러는데 비랑 네. 똑같은데 발바닥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웃으세요? 네, 별로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숨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가소로운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분기별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 12월 셋째 주에 조금 코스피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좀 덜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리님께 먼저 여쭤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1800선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나요? 네, 뭐 전체 미국 시장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뭐 전체적인 지금 뭐 이슈가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뭐 요 불확실성 요 얘기가 지금 시장을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거기에 따른 외국인 이탈, 외국인이 7일 동안 3조 정도 순매도를 최근 7일 동안 했습니다. 네. 네. 수급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전체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일모직 네. 상장하면서 자금 쏠림이 일어났죠. 제일모직으로. 네. 뭐 이런 수급 상황이랑 대여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30 몇 포인트까지 갑자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1900선까지 좀 회복을 했어요. 이제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12월 19일 금요일이죠. 네. 예, 부장님 뭐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네. 방금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일목요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네, 부장님도 좀 준비 좀 하세요. 그런 얘기인가요? 네, 호빈 영화 예약할 생각 또 하시면서 네.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바르게 살아온 친구다 보니까 이제 바른 얘기들, 착한 얘기들만 하시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죠. 네. 근데 질문이 뭐였었죠? 네, 생각이 같으신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되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900선을 왕창 무너뜨려서 네. 시장이 좀 이상할 것 같다가 딱 1시간 만에 밑에서 진짜 쭉 다 끌어올렸죠. 어제 녹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땐 12월 17일. 18일이죠, 목요일. 18일 목요일 날 네. 밑에서 오후 한 2시쯤부터 바로 끌어올려가지고 오늘 갭상승을 딱 시키면서 1929로 끝났다.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떤 탄력이나 아니면 좀 네. 목말라 있던 부분들이 그래도 해외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엄대리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부시시하고 있다가 앞에 이쁜 미녀분이 오시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는 이 현상.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참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제가 좀 뭐 분석되어 있는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뭐 배당률을 좀 올려서 네. 좀 그쪽 그런 좀 요인이 좀 작용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사가 분석이 되어 있던데 네.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벌써부터 한 달 전, 뭐, 한 2주 전, 아니,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쪽에 대한 뭐 기대감.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인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배당금 얘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시장을 한번 1900선 밑으로 갔다가 한번 이제 어떤 강력한 탄력을 보여줄 자리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손쉬운 게 뭘까요? 좀 가장 큰 네. 놈, 예, 가장 핵심적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종목이요? 네, 가장 큰 종목을 끌어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다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다라는 과정 쪽에서 삼성전자를 딜링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항상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그래서 매도하면서 그 자사주 매입과를 이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오는데 오늘은 매도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약간 관망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쭉 점프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게 다지. 이게 뭐 배당금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올라오니까 뭔가 좀 또 갖다 붙이기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뉴스를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려면 오. 삼성전자 뭐 만들 게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쓴 거죠. 예. 항상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조금 이슈를 좀 정리하면서 오는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면 항상 그거 좀 아니다라고 또 뒷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약한 게 아니고 네. 빼꼼한 거예요. 네. 비틀어진 거죠. 빼꼼하고 비뚤어지고. 네. 아니 그걸 앵커님이 얘기하시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뭐 어쩌라는 거죠? 대리님은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네, 되게 날카로운 낙선하신 거 네, 아니시죠? 뭐 되게 많이 적으시긴 남과 하셨는데 다른 그런 비판적인 분석이시고요. 네. 갑자기 막 예찬을 해주시는데 네, 항상 이렇게 네 그냥 네. 차라리 이렇게 디스해 주세요. 네 저희 칭찬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두 번째 나와서 거기다 네. 이제 선배 욕을 막 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네. 참고 있는 표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참아주십시오. 네. 세 번째 나오셨을 때 하세요. 오늘 세 번째 아닌가요? 오늘이 두 번째죠. 아 두 번째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만나뵌 것 같지? 그러세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뵌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좀 개인적인 이슈들, 또 시장에 대한 이슈, 또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새해가 시작돼요. 저도 한 살 먹는 게 좀 사실 좀 슬프기도 한데, 자, 그러면 대리님은 새해를 맞이해서 뭐 개인적인 뭐 계획이나 네. 아니면 어디 여행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내년이죠. 예. 내년 계획은 역시나 돈을 많이 벌자. 예. 돈을 확고부동한 계획이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대출 네. 갚자. 예, 네. 대출도 잘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세도 이세도 이렇게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행도 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딸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네. 엄대리 닮은 딸이요? 저 말고 와이프를 닮은. 딸은 네. 아빠를 많이 닮지 않나요? 그렇죠. 딸은 아빠를 거의 부장님은 어떠세요? 딱 첫째가 보면은- 딸 아니세요? 네, 첫째가 딸인데 애기였을 때는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커갈수록 안 닮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크게. 근데 이제 네. 그 SNS인가요? 그 네. 이제 메신저. 네. 메신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네. 닮았던데. 근데 이제 아. 귀엽게 닮았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지 근데 모르겠는데. 귀여워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냥 외모로 보기에는 뭐 말 안 시키고 그냥 딱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서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네, 질풍노도. 네. 요즘 빨리 오네요. 빨리 오죠. 그러면서 네. 이제 아빠나 엄마의 말을 일단 고지고대로 안 듣고 어, 음모론에서 진짜요? 생각하면서 듣고 어. 예. 그래서 뭐 이제 해서 빨리 자자 뭐 공부할 거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듣죠. 예. 어. 하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아. 네. 공부 좀 하니까 치킨이 땡기네 뭐 이런 분위기 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귀엽네요. 그렇죠. 이제 한두 번 보면 귀엽습니다. 한두 번 보면 귀여운데 부장님 되게 친하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낸다기보다는 제가 당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가장 이제 일주일의 용돈을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주말이죠. 뭐 치킨 주문 이럴 때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제가 뭐 바쁘고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다 하다가 일주일에 그래도 아빠 본다. 아빠 보면은 왜 좋아하는 이유가 첫째가 딱 하나죠. 예. 풍성하게 먹을 것이 차려져 있다. 또 네. 원하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네, 그게 또 네. 좀 아빠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뭐 치킨을 사오시거나 뭐 퇴근하실 때 네. 아니면은 집에 이렇게 놀고 있거나 이러면 뭐 친구들 놀고 있으면 피자 시켜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좋은 아버지님. 네, 잘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서 네. 참 친구들 놀러 오면 참 좋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좋은 기억 잘 간직하시고요. 특히 결혼식장에서 들어가실 때 그게 이제 다 결혼식이요. 회상이 되면서 눈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결혼식 때 막 그때 치킨 먹었지 막 이런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네. 아버지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또 울컥해지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왜? 제가 왜? 아니 얼마 전에 그 지인 결혼식을 갔는데 보통은 신부가 많이 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신랑이 울더라고요. 아, 그거는 원통해서 그런 겁니다. 아 원통에서요? 아니 축복하는 자리에서 원통했겠어요? 그건 모르죠.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 나의 총각 생활은 끝났구나 이런 네. 가슴 아픔에 울먹이는 그런. 부장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되게 이상하다. 원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만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대리님은 결혼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고요. 보통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네.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는 그런 얼굴을 아 그때 결혼식장 있으셨어요? 그 명동 성당에서 했었거든요. 아 성당에서. 네, 그래서 했었을 때 보통 이렇게 다 신랑들이 활짝 웃으면서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딱 보다보면 저를 보고 울 것 같은 이런 느낌. 진짜인가요? 울컥한 느낌. 사실인가요? 결혼이 처음이라서요. 아, 부장님은 긴장돼서? 되게, 두 번째 하면 저도 그런 느낌을 가져볼게요 한번. 네. 뭐죠? 두 번째 할 때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네. 뭐 이야기들이 오늘 되게 재밌으시네요. 농담도 많이 던지시고. 아, 그래인가요? 예, 네, 열심히 네. 할게요. 세 번째 나오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그때 나왔을 때는 부장님의 뭐 모든 그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려고요. 아는 후배들 계속 네. 새롭게 투입시켜서 이제 뭔가 좀 이제 터트릴만 하면은 이제 넌 이제 쉬어라. 다시 이제 순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오랜만에 뵙는 얼굴로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다 이제 제가 제명당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네.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계획 세우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 저희 얘기만 했는데 앵커님께서는 혹시 어, 이제 내년에 혹시 어떤 네. 결혼이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계획이 내년에는 없고요. 그럼 내후년? 내후년에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남자친구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도 돼?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뭐 결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봐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여성들, 미혼 여성들의 그 초혼 연령이 30세가 넘었대요. 그건 상관없죠. 그건 평균이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의 네, 부분과는 그럴 수는 연결을 있겠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아직 생각이 없는 상태고요. 새해 계획은 일단 항상 세우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아, 이건 됐고요. 그런 왜요?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요. 왜요? 네. 진짜 할 거예요. 다이어트란 얘기를 제가 처음 앵커님 뵙고 이 네. 자리에서 보다가 다이어트 하자. 근데 눈썰미가 그렇게 날카롭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니. 사실 가을에 살을 좀 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저 이제 좀 약간 얼굴 이렇게 선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정확히 이제 웃지 마시고요. 한 9월, 10월쯤에 제가 약간 좀 살을 좀 빼서 달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네. 평가는 객관적으로 남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평가를 봤었을 때 이제 그래서 일주일마다 뵙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뵙고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바뀐 게 크게는 없죠. 네. 아예 있어요. 더 이뻐지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얘기하는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새해에는 근데 모든 여자들이 뭐 어린 뭐 청소년이건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하신 분이시건 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셨건 여자들은 다이어트가 항상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엄대리도 계획에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마르신 것 같은데? 그 뱃살이요. 아, 그 술 많이 보이지 드셔서? 않는, 네,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살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건 이제 술 좀 끊으시고 운동 좀 하시면 그렇죠. 그만 빠지지 않을까요? 예, 이제 운동을 부장님처럼 열심히 해서 부장님 뱃살도- 운동하세요?
왜 웃으세요? 예, 운동 좋아하죠. 운동하고 열심히 합니다. 특히 입운동 이런 거 많이 하죠. 막. 숨쉬기 운동?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들고 이게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특히 술자리에서 술 별로 안 마신 상태에서 얘기 막 많이 하고 이런 네. 사람들이 열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부장님은 술자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 안 다르죠. 아, 그래요? 날카롭게 누가 있느냐에 따라 네. 어.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막년회식으로 한번 뭐 회식 자리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PD님이 얘기하셨는데 비용이 그래요? 저희가 가면 많이 든답니다. 저희가요? 네. 근데 부장님은 뭐 저번 주에 술 많이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그렇죠. 술은 안 먹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안주 많이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술 좋아하는 뭐 김우정 주임, 엄태식 대리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제가 다 같이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예 그렇죠. 이제 음식 계산보다 소주병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드세요? 오, 왠지 지금 보니까 코도 좀 빨가신 것 같고 그죠? 좀 빨갛지 않나요? 아 그거는 컨셉이고요. 아 그래요? 선수가 다가와서 루돌프코로 이렇게 네. 해봤어요. 네. 뭐 어제 드신 술이 아직 안 깨신 거 이런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진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막년에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 주에 막년에 있으셨는데 뭐 엄대리님은 막년에 계획 남으신 것도 있으세요? 네, 뭐 거의 매주 한두 개, 두세 개씩은 계속 모임이 있는데요. 네, 이제 막년에 가시면 항상 이제 술 드시는 거. 그렇죠. 뭐 네. 남자들끼리 주로 그런 모임에서는 거의 네. 뭐 술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혹시 네. 그런 자리 쪽에 많이 가가지고 이제 술자리가 되면 이제 연말에 또 보통 모임 있을 때 뭐 건배사 이런 거 제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렇죠. 부딪히면서 뭐 무슨 뭐 사오정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즘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거 참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런 거 응모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엄대리께서는 그런 거 할 때 뭘 외치십니까? 저는 고수익? 끝까지 돈과 관련된 거. 부장님 뭐 외치세요? 죄송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좀 웃었습니다. 정말로 크게 웃으신 것 아, 저는 같은데. 딱 하나만 합니다. 예, 딱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출장하면서 저한테 건배사 하게 되면 하지마 이러고 그냥 합니다. 그래요? 네, 하지 말라고요. 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조금 좀 선배님이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아니죠. 그런 자리는 네. 잘 안 갑니다. 그냥 귀여움 받을 수 있는 자리?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아 예.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몸짓을 해서 죄송한데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보통 보게 되면은 그 건배사 막 이렇게 제의하고 그런 거는 네. 보통 윗분이시죠. 윗분이 이제 지정해서 네가 해라. 그쵸, 이렇게 그쵸. 많이들 하긴 그러시죠. 예, 근데 아직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딱 걸렸다고 하면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세요? 뭐 저요? 오늘 보니까 제일 이쁜 김효주 씨가 한번 해보지 하고 부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갑자기요? 네. 와,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하야세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많이 이렇게 회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면은 그 부장님이 인사권자입니다. 네. 인사권자요? 네. 올해 이제 평점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네. 휴대폰을 검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게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앞에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네. 그리고 그래도 그런 거 하나씩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다양하게 많은 얘기가 나와서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까먹었는데요. 술자리에서 들은 건 대부분 잊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네. 거기 괜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하실 수 있는 얘기, 특히 다 좀 두세 명 모인 자리에서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벌써 시작을 수다로 시작해서 수다로 끝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네, 되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석에서 되게 수다 떠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전문가들의 수다에 없어서는 안 될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런 인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직합니다. 네, 다음 코너 진행하시죠. 네, 지금 실컷 계속 지금 세 명 중에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네. 이제 조금씩 좀 자중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네, 자중할 아. 새가 없이 거의 지금 녹화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긴 한데, 네, 엄대리님 그러면 아까 뭐 고수익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네. 기억에 남는 그런 건배사 있으세요? 고수익? 역시 그냥 고수익? 아니, 고수익만한 게 없죠, 진짜. 그렇죠. 예, 그게 전부 다고 그리고 엄대리님을 보면서 참 제가 투자자였다고 하더라도 돈을 맡기고 싶습니다. 네.
저 그냥 엄대리님 오시면 항상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이게 같아요. 반전이 있으시죠? 끝까지는 얘기 안 드렸고요. 네. 빼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출금하느냐? 매매 한번 하는 거 보고 바로 빼고 싶죠. 농담이고요. 네, 아닙니다. 참- 공격하세요, 엄대리님. 저희 아직 방송 중이니까 아, 더 해보세요.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건가요? 네, 매매 진짜 잘하십니다. 요즘도 아까도 네. 종목 검색하는 게 그래서 시간외 매매 뭐 호가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외 매매에서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거는 신의 축복이고, 예, 어떤 신의 한 수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 자랑스러운 인재십니다. 네. 참 밑도 끝도 없는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장고 까세요. 다음에 나오실 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아, 네. 장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장고는 여자한테만 공개한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네.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년에 이제 새해 계획을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 관해서 얘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좀 정보를 좀 알아오긴 했는데 내년에 대해서 좀 전망하는 다른 전문가들 분들은요, 뭐 1,700선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엄대리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거는 좀 알 수 없어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한 걸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흐름상 내년에 좀 우리 시장 좀 어떤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또 이게 한숨을 쉬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좀, 네. 좀 긍정적으로. 네. 네. 일단 앞서서 올해 이제 4분기가 이제 막 마무리되고 네, 있는데 마무리되고 있죠. 전체적인 4분기 실적도 사실은 뭐 3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4분기 또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은 뭐 실적 면에서는 뭐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를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시장을 사실 예측한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니까 내년 상반기 시장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는 상당히 지속이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엔저 흐름도 속도는 좀 늦춰지더라도 엔저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네. 아직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응을 잘 하시려면 이제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최대한 네. 단기적인 그런 대응을 하시면서 뭐 네. 주식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 뭐 펀드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되게 낙관적 길게 보는 그런 네. 투자보다는 조금 선별을 해서 그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내년 상반기도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내년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까지?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보다는 조금 현재의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의 의견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상당히 방송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주 만에, 예, 지난주에는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는 네, 한두 달 정도 된 것 그랬을 같아요. 때는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얘기하던 분이 오늘은 다 머릿속에 넣고 오신다고 와, 이제는 하셨으니까. 거의 뭐 완벽한 방송인이 다 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디스하시는 거죠? 눈빛에 영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게 아니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기사 검색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니까 네. 어떤 분의 SNS가 같이 뜨는데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네. 그런 1,700선 관련된 글도 있었고 또 그 이제 뭐 연말까지 블로거 이름 좀 적어주세요. 블로그는 아니고 SNS. SNS 네. 그분 페이스북 아이디 좀 네, 알려주시죠. 아이디를 외우진 못했고 네, 이따 같이 검색을 한번 보면은 바로 뜰 거예요. 싫은데요. 그럼 네, 저도 싫어요. 어쨌든 뭐 거기 내용이 네. 뭐 연말까지 쓸 용돈으로 네. 뭐 이렇게 좀 준비해 놨는데 그 용돈 벌써 다 썼고 아, 이제 펀드를 해지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해지하려고 하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러면서 뭐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네. 벌써 하셨을 겁니다. 뭘 했어요? 펀드 해지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매매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불안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몸부터 버리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감기 금방 걸리고요. 예. 괜히
별로 한 너무 것도 신경 없는데 쓰니까. 그렇죠. 주말엔 괜히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막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날 것 같고 이제 이런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니요, 그냥 부장님 경험담이다. 그 실현당했을 때 이런 느낌들 그게 실현이 왜 나옵니까? 그런가요? 다 남자친구를 찾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좀 바로 이어서, 돌리시네요. 네. 이어서 네. 내년에 좀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내년 전망은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남은 시간에 이제 쭉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녹화가 있겠죠. 다음 기회가 되게 되면 네. 그때 한번 또 장황하게 그때 PD님께서는 반드시 여기다 좀 그 판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이런 거 같이 준비해 주시게 되면 쭉 진행을 해서 그림만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항상 여기서 보면 대본에 그림을 잘 그리세요. 옛날에 미술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안 그리셨네요. 오늘은 엄대리님의 그 날카로운 시장 얘기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별 네, 얘기가 할 말 있으세요? 아니에요. 기술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되게 다재다능하세요. 네, 네. 매일 하나씩 자기 어떤 그 숨겨졌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해주고 계세요. 다음 주엔 또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공개해 주시면서 그럼 시장 얘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엄대리님이 분석했던 거랑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견이신가요? 아닙니다. 보통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어디 있죠?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신가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이 다 안 된다고 하죠. 그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다 안 된다고 내년도 별거 없다라고 하는데 의외의 반전 카드가 딱 하나가 나올 게 있습니다. 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한데요. 그래야 다음 주에 시청률도 높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 오늘 PD분, 굉장히 PD님께 사랑받는 전문가입니다. 네, 뭐죠? 시청률을 뭔가 이렇게 끌어올까 무한도전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보면 다음 주 하면서 이렇게 쫙 네, 나오면서 예고편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부장님 오늘 예고편을 좀 흥미롭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주 어떻게 그리고 또 다음- 허무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 휴가 간다는 거. 휴가 가세요? 제가 개인 연락할 거예요. 전화 연결 뭐 네, 화상 연결. 전화 연결 바로 시도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온천인데 끊으세요. 팍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하든지 예. 해서 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다음 주에는 시장 얘기 말고 또 다양한 풍성한 먹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먹거리는 왜 나오죠? 그렇죠. 저번 주 너무 요리 얘기를 오래 했나? 네.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앵커분과 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에서요? 그렇죠. 예, 주식회사 여행 가자 그 프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못 뵀었죠. 네. 네. 근데 자, 아마 그 얘기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까지 참 좀 혼란스럽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그 내년도에 대한 어떤 흐름들, 분석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또 내년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내년의 흐름들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연말 맞이하시면서 이 막년회나 송년회 참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근데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외출하실 때 두꺼운 외투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